거대 도시 직장인들이 이동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근데 연구를 보면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가처분 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걷는 사람이 일단 불편하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해요. 근데 걷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왜 우리는 매일 거대 도시로 향하는가를 쓴 정의원. 전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철학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대중교통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늘 통근과 통학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통 시스템이 허점이 보이고 왜 이렇게 나는 부조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낑겨가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늘 들거든요. 거기가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서 말씀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결국에 우리 삶에서 거대 도시 직장인들이 이동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근데 연구를 보면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가처분 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수면 시간이 줄고, 그다음에 밥 먹는 시간을 줄이고 운동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실제로도 연구를 해보면은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분들은 결국에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당연히 우울, 불안, 수면 장애도 야기를 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니까 또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고 싶고, 당연히 집에 가면은 맥주가 땡기고, 그러면 또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악순환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려면은 뭐 도로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이제 그래서 제가 전 작가님이랑 여러 번 이제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이제 잘 몰랐죠. 책으로만 보던 사이였던 건데 제 책을 먼저 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현우 작가님이 쓰신 2020년에 나왔던 거대 도시 서울철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펼쳐서 보다가 이건 너무 좋은 책인 것 같다. 그래서 이분 너무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두 번째 책이죠.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라는 책이 나왔고, 그 책이 좀 잘 팔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S24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이동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동 완전 덕후이신 전현우 작가님이랑 한번 칼럼을 써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백투백으로 한 주마다 칼럼을 써서 이제 올리게 되었고, 글을 더 모아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맨날 철도가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이렇게 징징거리면 네네. 답을 해주시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뭐랄까 여러 사정들이 있었던 것인데 네, 우리가 느끼는 건 항상 철도가 부족하고 지옥 같은데, 과잉 투자를 해서 오히려 장사가 안 됐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 골드라인처럼 굉장히 과소 투자가 또 이루어진.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김포 골드라인도 그거는 이제 그 지하로 땅 파서 들어가겠다는 걸 택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확장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하 터널을 뜯어내고 이제 다시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지하 30m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애벌레가 이렇게 파 들어가듯이, 사고 파 들어가듯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돈이 이제 많이 들죠. 이런 걸 택했던 거는 결국 고가가 이제 보기 싫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건데, 고가로 했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승강장을 더 떼어주면은 김포 골드라인 같은 데도 열차를 늘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고가가 되면 B급 동네처럼 보인다, 이런 판단을 했던 그런 시장과 국회의원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이런 B급 동네로 보이게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도 교통지옥이 만들어지게 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최근에 검색한 것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블로그를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글도 쓰고, 인터넷 웹진 같은 데도 기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라는 게 전동화를 통해서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빌리티의 수단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사실은 전기차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행 가는 거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배터리를 늘리고, 늘어나니까 무거워지고, 그러면 모터가 커져야 되고, 그러면은 또 당연히 더 무거워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배터리를 더 늘려야 되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이 효율이 그렇게 좋지 못한 차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대체 앞으로 전기차가 어떤 식으로 가야 올바른가,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업계의 분위기를 본다든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참 고민이 실제로 제가 구형 아이오닉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1호차를 받아서 타고 있고 지금까지도 타고 있는 차주이기도 하고 그 차는 200km밖에 못 가요. 그런데 이 차를 아직까지 저는 못 놓겠어요. 요새 나오는 차들의 전비가 제 차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가격도 5, 6천만 원은 줘야 되고 국산 전기차도요. 그러면서 또 전기요금도 굉장히 많이 또 올랐는데 또 그런 차를 시승을 해보면 차가 무거우니까 경쾌한 느낌도 떨어지고 뭐랄까 따로 노는 느낌? 저의 몸에 꼭 맞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와 따로 노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언제쯤 나한테 꼭 맞는 이런 작고 가볍고 저렴하면서도 전비도 좋고 이런 차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검색한 것은 철도 지하화입니다. 아침마다 뉴스에서 그 검색을 해보는데 최근에 이제 시끄러운 것들을 많이 검색해보게 되는 거죠. 철도와 대중교통 주변에서 제일 시끄러웠던 주제는 지하화였어요. 1호선을 지하로 묻는다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꼭 같이 인용이 되는 게 이제 지상에 기차가 다니면서 이제 뭐 시끄럽고 먼지도 날리고 도시의 차단선처럼 작용해가지고 이 도시가 이제 단절된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 양쪽으로 연결되지 못하니까 이제 유기적인 토지 활용이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하로 묻어서 도시를 개조하는 게 지금 방향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철도 지하화 옹호론의 그런 대표적인 논리인데 현재 지금 1호선 평균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이 넘고 KTX나 여러 가지 이제 지하철이랑 환승하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이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철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그 철도가 지하 50m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모든 계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상에 지금 다니는 노선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지하철 터널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깊은 데 들어가야만 그 노선을 지을 수 있으니까 최소 그러면 필요한 심도가 50m고 승강장 같은 경우는 60m까지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지하 60m라는 게 이제 20층 아파트의 꼭대기층 정도의 높이가 이제 지하철 승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승강기가 강제될 수밖에 없는데 대중교통이라는 건 언제나 걸어서 이동하게 되니까 활동적 이동의 그런 핵으로서 작용해야 될 게 지금 대중교통인데 그거를 뭐랄까 모터 의존적인 그런 망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바로 딱 1호선 옆에 지금 살거든요. 1호선 너머로 건너갈 때 이제 빙빙 돌아가야 되고 이래서 걷는 사람이 일단 불편하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해요. 근데 걷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종류의 정책들인 거죠. 지금 정책 자체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동을 기계에 외주화를 자꾸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지하철에서 집까지 이동할 때도 요새는 뭐 킥보드를 쓰는 분들도 많고 그 짧은 거리도 이제 모터에다 외주를 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철도 지하화도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의 핵으로서 작동하고 사람들을 어느 정도 걷게 만들었던 1호선을 지하로 파묻어 버리겠다는 얘기니까 지하 수십 미터에 넣어서 모터에 의존하는 시스템의 일부로만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아주 많이 화가 났죠. 제가 가장 많이 저장하는 것은 연구 자료입니다. 다양한 보고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상적인 거는 그 지리 정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노선도를 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선도를 따면은 훨씬 더 이제 현실에 맞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실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제 뭐랄까 실제 교통망을 볼 때는 제일 또 중요하고 말로 안 되니까 지방의 대중교통망이 부실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부실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남부지방에 11개 도시가 있고 이 도시 사이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55개인 거니까 그걸 문장으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다 그림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노선도는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어디가 부족한지가 이제 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자료들이 이제 저장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저장을 하는 것은 저의 바디 배터리입니다. 바디 배터리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에서 측정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게임 캐릭터의 HP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집에 가면 누워서 명상을 하면 금방 잠들 수가 있는데 체력이 소진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을 이루기가 어렵고 그러면 쓸데없이 이제 술이 땡기고 이런 나쁜 또 습관이 생기고 그러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아침 바디 배터리가 낮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컨디션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맑은 자연 속에서 걷는 거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차가 밀릴 거 아니에요. 죽을 마실 거 아니에요. 그 차가 밀리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이동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모든 이동이 다 최대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방향이 무엇일까? 이걸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썼던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금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보조금과 반대되는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고 몸을 쓸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넛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동이 사실 결국엔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건강에도 중요한 것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바꿔서 선순환을 만들어 보자. 지금 바뀌어야 되고 그 결과적으로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죽겠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가 풀리지 않고 그런 분들이 대체 내 이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읽으면은 더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 책에 부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